자, 이 책은 그냥 놔둬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니 살짝. 찾아보. 그냥 이렇게 다 보이게. 그럼 좀 봐줘요. 했어요. 했어요? 선생님 확실히 잘 찍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몇만 하세요? 응? 이건 몇만? 필립은 화소가 좀 낮아요. 텔레비전에는 그렇게 쓰는. 그래요? 근데 필립은 화소가 좀 낮아. 필립이에요? 네, 반절 접해요. 선생님 어때요? 원래 아니지 않았어요? 바꿨어요. 약정이 올해 끝나서. 그쵸. 어때요? 어때요? 그냥 그 핸드폰이 그 핸드폰 같아요. 그래요? 보니까. 근데 약간 좋은 거는 그 여자들한테는 좀 좋을 수 있다는 게 화장품 가방이 작잖아. 아예 그 팩이라고 했잖아. 거기엔 쏙 들어가더라고요. 여자친구 가방에 넣었더니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머니에도 이제 좀 올라오겠죠. 근데 다 완전히 들어가요. 왜냐면 청바지 같은 게 삐져 나왔거든요. 멋이 사라지네. 근데 단점은 배터리가 좀 짧습니다. 살짝.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가벼워요. 좀 이따 한번 들어보세요. 가벼워요. 무겁던데.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다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녹화되는데 편집을 합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길. 편집하는 거 좀 아깝다. 가끔은 2반 2학년 때 6반 7반 때는 다 들어갔거든요. 진짜요? 싹 다. 헐. 그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공유를 정렬이 할게요. 작은 거 다 들어갔겠다. 자, 오늘 할 거는 19페이지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 중에서 그 두 번째 거 볼 겁니다. 두 번째 것이 뭐냐? 19페이지.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 자, 근데 여기 보면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조건이 이거라고 했죠. 반드시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수렴하는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N에 대해 여기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분명히 어떤 알파로 갈 거고 얘는 어떤 베타로 간다고 가정을 했죠. 거기 보니까 그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만약에 AN과 CN과 BN이 이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 이것이 이거 플러스 만약에 AN이 수렴하는 값인 알파와 BN이 수렴하는 값인 베타가 어떠면 같으면 뭐가 될 거다? 이 CN도 뭘로 갈 수밖에 없다? CN도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는 무슨 정리야? 샌드위치 정리죠. 함수 극한에서도 했었죠. X는 A로 갈 때 fx, gx, hx로 어떤 대소 비교가 되어 있을 때 fx랑 hx가 한 곳에 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 가운데의 것도 한 곳에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것이 근데 용어상으로는 실제로 샌드위치 정리 그런 걸 쓰지만 용어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이거 틀리진 않지만 정확하게 쓰자고 하면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의해 이것이 극한이 알파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주제가 이거잖아.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에 의해서. 샌드위치 정리나 조인 정리는 약간 그런 그 가운데로 양 끝이 같은 값으로 보면 그 가운데로 그 값으로 갈 거라는 어떤 그 설명적인 내용이 담긴 거다 보니까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거든요. 샌드위치 정리가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했지만 잠깐만요. 맞다. 깜빡 놀랐네.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해왔지만 1-n분의 1이랑 1을 비교했을 때 분명히 얘가 얘보다는 항상 작죠. 왜냐면 1에다가 어떤 양수를 뺐기 때문에 1보다는 항상 작아요. 근데 얘보다 극한이 뭘로 가냐? 1로 가고 얘 극한은 1이죠. 둘이 어떨 수 있다? 같을 수 있다. 하나씩 가까워지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까워지는 값은 두 수가 대소관계가 명확하지만 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거 부등호를 이렇게도 바꿔도 돼요.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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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고 크 이렇게 등호가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등호는 필요 없어. 이때 뭐다? 여기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cn도 뭘로 갈 거다? 알파로 갈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제 19페이지에 예제 3번을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예제 몇 번이냐? 예제 3번 볼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n 플러스 1분의 2n n 플러스 1분의 2n 그리고 여기가 an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때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부등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문제는 분명히 뭐일 거다? 뭐일 거다? 샌드위치 정리일 거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것만 계산하죠? 하나만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능 특강에 보니까 하나만 계산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가져올게요. 수능 특강에 좀 괴랄할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놀랬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보면서 이거를 샌드위치 정리할 때 어떤 안에 극한값을 구할 때 한쪽만 구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방금 얘기한 얘기는 좀 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개 극한이 다른 상황에 이 극한과 이 극한이 다른 상황에서의 문제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걸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합시다. 그래서 실제로는 양쪽의 극한 한번 다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그래서 원래 하나만 구하는 문제 위주로 다뤘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지금 극한이 뭘로 가요? 2로 가죠? 얘도 극한이 뭘로 가요? 2로 가죠. 왜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b로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1분의 2고 왼쪽도 1분의 2니까 답이 2가 되죠. 근데 얘도 2로 가고 얘도 2로 가니까 얘가 뭘로 갈 수밖에 없다? 2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다음에 문제 5번 보시면 문제 5번 보시면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은 생략할게요.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고 여기는 an이고 여기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이랍니다. 근데 여기는 n제곱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뭘 구하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을 구하는 거예요. 리미트 an을 구하고자 했더니 앞에 뭐가 거슬려요? n제곱이 거슬려요. 그럼 n제곱을 어떻게 해볼 생각하자? 나눌 생각하자. 근데 나눌 생각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를 파악해야죠. 0인지 아닌지. 0이 아니에요, 얘는? 아니에요. n이라는 거는 그 수열에서 첨자 밑에 있는 거다 보니까 항상 무슨 수예요? 자연수예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래서 걔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고 그리고 얘가 0이냐? 0을 나눌 수는 없잖아. 0이 아니에요. 0이 될 가능성도 없죠. 자연수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나누시면 된다. 근데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죠. 근데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써지냐? an에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n 여기는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얘 극한 뭘로 가요? 1? 오 좋아요 1 여기는 1 그냥 가운데도 뭐라고 할 거다? 1로 갈 거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기 전에 21페이지 봅니다. 지금 21페이지에서 다루는 게 무슨 극한이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등비수열의 극한.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초항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예전에는 옛날 책에는 초항이라고 했어요. 초가 무슨 초자예요? 첫째. 10초 할 때 그런 초죠. 옛날에는 막 아직도 수학 교과서에 그 일본식 말 표현에 잔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승. 저는 예전에 막 2에 3승 이렇게 했죠. 승. 근데 승이 그렇게 승을 하면 안 된다고 하죠. 헉, 뭐야? 이 색이 예쁘죠? 뭐냐? 어디서 난 거예요? 어떤데? 우리실에서 가져왔어. 아, 물리실 가면 이런 게 있군요. 한번 갔다 와야지. 이제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일반에서만 쓰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써요. 나 단색이 좋아서. 초항에서 그런 승 그런 것도 일본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2에 3승, 2에 4승 그랬는데 그것을 언제 고쳤냐면 그 이제 수업 교사가 되려면 실현을 해야 되잖아. 거기서 2에 3승, 2에 4승 하면 이제 점수가 깎여요. 그런 표현을 이제 쓰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비읍자도 내가 처음에는 지금은 이렇게 쓰는데 예전에 비읍을 이렇게 썼거든요. 이런 것도 봐요. 본데. 신기하지? 어떻게 써야 돼? 그러니까 정자 이렇게. 음. 그 글자가 정자체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썼던 글씨체도 다 바꾸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냥 내 마음대로 쓰죠. 됐으니까. 공비. 초항하고 공비가 있어요. 초항을 만약에 A라고 하며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그 등비수열은 어떻게 써진다? A에 R에 n-1제곱 써지죠. 공비라는 거는 곱해가는 연산이에요. 이해갔죠? 곱해가는 연산. 조심해야 될 게 등비수열을 나눠가는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8, 4, 2, 1이라고 해서 공비를 2라고 하면 안 되죠. 공비는 어떤 수를 곱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공비를 뭐라고 해야 돼요? 얘는 2분의 1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2로 나눠지긴 하지만 공비는 곱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공비를 2분의 1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얘는 이제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제 볼 등비수열은 어떤 등비수열이냐면 R의 n제곱이라는 어떤 등비수열을 볼 거예요. R의 n제곱의 특징은 뭐냐면 R의 n-1로 쓸 수 있죠. 그죠? 그 얘 앞에 있는 게 초항이야. 초항이 뭐예요? R이야. 공비도 뭐예요? R. 초항하고 공비가 같은 놈을 이제 다룬다는 얘기예요. 초항하고 공비가 같은 놈. 자, 얘에 대해서 이제 극한을 알아본다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R의 n제곱의 움직임을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R의 n제곱의 움직임. 거기 책에는 그냥 절대값으로 뭉뚱그려서 했는데 저는 좀 세세하게 알아가 볼게요. 천천히.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단해. R은 지금 뭐냐면 실수죠. 실수. 그럼 우리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 R이 어떤 실수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볼 거예요. 이해 갔어요? R이 1보다 크다고 가정해봐요. R이 만약에 1을 해봐. 그럼 2의 n제곱이지. 그럼 걔를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했을 때 2의 n제곱이 어떻게 움직여요? 무한대로 가지. 2, 4, 8, 16 이렇게 가잖아. 그럼 분명히 얘는 뭐가 될 거다? 무한대가 될 겁니다. 무한대가 된다. 근데 문제는 R이 몇일 때 볼 거냐? R이 1일 때 볼 거예요. 1이면 뭐예요? 1이죠? 1의 n제곱이니까 이때는 뭐가 된다? 1로 수렴합니다. 좀 범위를 더 잘게 쪼개서 0과 1 사이에 있는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뭘로 수렴할까요? 0? 2분의 1의 n제곱 생각해봐. 2분의 1의 n제곱. 0으로 가요. 0으로 가죠. 그쵸? 0으로 간다. 분모가 점점 커지는 수가 나타나면 0이 된다고 했죠? 1이 0. 자, R이 0일 때는 당연히 뭐예요? 0. 근데 R이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할게. 자, 예를 들어서 이 수 뭐가 있냐면 2분의 1 넣어보자. 마이너스 2분의 1. 아까 제가 9반, 10반, 아니 9반 수업 들어갔는데 이걸 바로 보자마자 진동이라고 하는데 진동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진동은 세 가지 조건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고 해서 진동은 다 아니라고 했어요. 진동은 수렴하지 않고 양의 무한대로 발생하지도 않고 음의 무한대로 발생하지도 않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얘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0. 0에 가까워져요. 왜냐면 얘네들의 절대값의 의미가 뭐였어요? 그 숫자가 그 원점까지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뭐다? 거리였어요.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그 0까지의 거리는 2분의 1. 거리만 잴게, 거리만. 거리만 재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 0과의 거리가 어때져요? 가까워지죠. 그럼 얘는 분명히 뭐로 갈 거냐? 0으로 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공비가, 즉 R의 n제곱이라는 이 등비 수열에서 이 R이 마이너스 1과 1, 0 사이의 값을 갖는다면 얘도 뭐가 된다? 0이 돼요. 근데 R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뭐가 돼요? 오, 진동. 그죠? 이때는 진동이에요. 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반복되죠? 근데 걔는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래서 진동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얘는 뭐가 된다? 진동.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얘는 뭐가 될 거냐? 진동이에요. 마이너스 2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동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어떤 경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가 중요할 것 같아? 다 중요하긴 하지. 근데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수렴하는 거. 수렴하는 것이 뭐예요? 1, 0. 1, 0, 1, 0, 1, 0. 근데 수렴하는 값은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네.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1일 때랑 0일 때밖에 없네요. 근데 우리가 이의 범위를 한번 합쳐보니 어떤 범위가 되냐?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명제가 뭐냐? 자, R의 n제곱에 대해 R의 n제곱이 수렴할 뭐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명제가 중요해요. 어떤 등비수열 R의 n제곱꼴에서 이 모양에 대해서 R의 n제곱이 이 모양에 대해서 얘가 수렴하려면 반드시 어때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여기서 어디서 많이 틀릴까요? 여기서 등호를 빼버려요. 근데 반드시 여기는 등호를 빼셔야 되고 여기는 등호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게 가장 좀 큰 포인트입니다. 되게 포인트. 아마 여기 책에는 근데 책에는 보면 21페이지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학생이 그 21페이지 네모박스의 옆에 있는 학생이 얘기한 거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비수열 R의 n제곱은 수렴해 라는 얘기는 필요충분 조건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가 뭐가 된다? 얘이면 얘고 얘이면 얘라는 얘기예요. 수렴할 때의 필요충분 조건이 뭐다? 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두 개가 왔다 갔다 됩니다. 그 말 자체가 필요충분 조건처럼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 3분의 1 문제 1번 볼게요. 문제 1번 보면 3분의 2의 n제곱은 0으로 수렴. 그냥 바로 얘기하면 됩니다. 저거 보면서. 그 다음에 1.03의 n제곱은 발산. 왜냐면 1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의 n제곱은 마이너스 0.5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수렴.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뭐가 된다? 진동이 된다. 발산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예제 1번 보시면 예제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풀이법이 중요한데
항상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뭘 찾는다? 힘이 센 놈을 찾는다. 힘이 센 놈. 자, 거기 22페이지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22에 예제 1번 보시면 자, 수열 4n 플러스 1분의 3의 n 플러스 1 4n 플러스 1분의 4의 n제곱 플러스 1이구나. 4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이보다 3의 n 플러스 1 이렇게. 자, 얘 뭘 구하라?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 근데 수렴하면 그 수렴값을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4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3의 n 플러스 1이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이 모양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저 모양이라는 얘기는 뭐냐? 반드시 지수가 뭐예요? 지수에 있는 문자가 뭐밖에 없어야 돼? n만 남겨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n만. 왜냐면 이것에 대해서 정리된 식이 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래 n제곱에서 n만 남기도록 노력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그러지 않는 경우는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얘는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3의 n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하죠? 네. 근데 이 원래 힘의 논리의 생각을 해보면 4의 n제곱이 커진 속도가 빠를까? 3의 n제곱이 커진 속도가 빠를까? 뭐가? 4의 n제곱이 커진 속도가 더 빨라. 근데 어떤 애는 또 이렇게 질문하지. 선생님 3의 n제곱의 3배까지 했는데 얘가 더 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제곱의 그 곱해지는 것은 엄청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숫자 밑에 있는 것의 자체가 크면 그러니까 이거죠. 이 앞에 뭐 만을 곱하고 100만을 곱하고 1000만을 곱해도 이 n제곱 밑에 있는 이 숫자에 의해서 힘의 논리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그럼 누가 더 힘이 세? 4가 더 힘이 세. 그럼 얘는 분명히 뭘로 갈 거야? 0으로 가. 분모가 힘이 세니까.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 중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아마 풀이법에 그 앞에 보시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야. 분모에서 가장 힘센 놈의 항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 항을. 그러니까 어떤 걸 나눠줄 거냐면, 여기서 지금 힘이 4의 n제곱이 더 힘이 세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4의 n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1 플러스, 여기는 1의 n제곱이니까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4분의 1의 n제곱으로 쓸 수 있고, 여기는 4의 n제곱 나누면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으로 쓸 수 있죠. 자, 얘 뭘로 가요? 0으로 가죠. 왜냐면 1, 마이너스 1과 몇 사이야? 있죠. 0과 1 사이네. 0으로 가고. 좀 위에도 뭘로 가? 0으로 가지. 0과 1 사이니까. 근데 얘가 뭘로 가? 기본적으로 곱하기니까. 얘가 0으로 가는데 곱해봤자 뭐가 돼? 얘는 0으로 가. 근데 분모는 살아있지. 1. 즉 1분의 0이야. 그럼 1분의 0이면 얘 뭘로 가요? 0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예시를 몇 개만 더 들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뒤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를 4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을 하다 플러스 1을 하고 위에는 2의 2n 플러스 1 여기는 3의 n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합시다. 이런 거라고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한 번 더 푸는 겁니다.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선생님 여기 밑에 있는 숫자 보니까 여기는 4고 3이고 여기는 2고 3이니까 밑에 있는 숫자 4가 힘이 더 셉니다. 그럼 밑에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뭐로 갈 거냐? 0으로 간다 라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안 된다고 한 이유는 뭐였어요? 뭘로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아래 n제곱꼴로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 n제곱꼴로 만들어 보면 얘가 어떻게 써져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4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플러스 1에 앞에 2를 빼면 2 곱하기가 되고 그 다음에 2의 2n제곱인데 n만 남기면 2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2 곱하기 4의 n이 돼요. 이렇게 되죠? 자, 힘이 센 놈이 분자가 뭐예요? 4n제곱, 위엔도 4인. 그 4인끼리 이제 차수가 같다고 생각하면 돼. 힘의 균형이 맞아. 그럼 힘의 균형이 맞으면 그 앞에 있는 최고차항에 대해서 뭘 생각한다? 그 최고차항의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 힘이 센 놈의 앞에 있는 개수에 뭘 비교한다? B를 비교한다. 그럼 여기는 B가 뭐예요? 여기가 근데 B 몇 반이냐? 6반이구나. 그렇구나. 근데 약간 저는 여자친구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전 뜬금없는 얘기를 금방 말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약간 이게 지내다가 생각나는 대로 바로 얘기하거든. 나보고 그냥 뜬금없다고 좀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B 하다가 B가 갑자기 생각나서 B 잘 있냐? 6반에? 잘 살아있어. 잘 살아? 얼굴을 안 보지. 얘는 1분의 2가 되어서 뭐가 된다? 2가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 3번도 한번 해보시고 23페이지에 4번 볼게요. 23페이지 4번 잠깐 정리하시고 23페이지에 4번 보겠습니다. 잠깐 정리 한번 하시고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 기지개도 한번 피고 내가 확실히 머리가 큰가 봐. 얘가 너무 커요. 걔가 작은 거 아니야? 작은 거랑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큰 거야. 그리고 내가 뭐 9반에도 조언을 했는데 뭐라고요? 밥 먹고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아 무조건. 체력전이야 진짜. 1학기만 하더라도 체력전이야. 진짜 3학년이 되면 스트레스가 많잖아. 없던 병도 생겨. 엉덩이는 계속 뭐가 나고 배는 소화가 안 돼서 변비도 생기고. 그래서 그게 무조건 좀 그걸 해봐야 돼. 그 병원이래.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알았죠? 알겠어? 걷기도 많이 하고. 되도록 뭐 소화가 안 되면 서서 공부도 하고 졸려서 서서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소화가 잘 돼. 아니 계속 앉아 있으면 배에 얹혀. 그럼 좋은 건가? 학교 안 나와서? 오히려 좋은 건가? 근데 나도 고3을 겪어봤지만 너희 때랑 뭐 똑같은 느낌이야.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지금도 그래야 돼. 그냥 하루하루가 행복하지가 않아. 내가 애들한테도 그냥 막 잔소리 안 하는 게 뭐 그냥 얼굴만 보면 그냥 불쌍해 보여. 특히 남자애들은 더 불쌍해. 군대까지 가야 돼. 난 갔다 왔으니까 괜찮아. 내일 아니야? 근데 나한테 동생이 물어봤어. 형 나는 군대 가면 19개월로 주는데 형 나 안 부러워? 전혀 안 부럽다고. 안 부럽다고. 나는 그게 12개월이 줄든 몇 개월이 더 줄든 안 부럽다고. 사회생활과 돈 떨어져 있는 느낌이 진짜 상당히 싫거든요. 사회에 있다 보면 편의점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러잖아.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 이런 게 다 녹화가 되고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편집을 좀 많이 해야겠다. 중간에 저기서 편집키가 있는데 작아요. 알아요. 그래서 걱정 마시길. 거기에 보면 얘는 지울게요. 이제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거든요. 얘만. 근데 발산하는 경우도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좀만 하자. 좀만 더. 자 2x-1의 n제곱이 지금 뭐한대요? 얘가 수렴한대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하자? 이 n제곱 밑에 있는 놈이 반드시 뭐라고 한다? 저기 보니까 몇 사이에서 몇 사이 있어야 되냐? -1과 1 사이. -1과 2x-1이면 1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서 -1을 더하면 2x가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0이 돼요. x는 뭐가 된다? 0이고 여기는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보니까 11번 보시면 11번 보면 그 1번 보면 4n제곱분의 5n제곱 플러스 1이죠. 근데 걔는 5n제곱이 더 힘이 세니까 분자가 더 힘이 세서 발산이 되고요. 근데 2번은 3n제곱 마이너스 2n분의 3n제곱 플러스 1에서 그 3n제곱 플러스 1에 있는 1 플러스 1을 앞으로 빼내면 3이죠. 그럼 밑에도 3n제곱 위에도 3n제곱이니까 그 힘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의 비를 비교하면 3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넘어가고 마지막 12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2번 보시면 자 R의 2n제곱이 뭐한다? 수렴한다. 수렴할 때 여기서 3분의 R-1의 n제곱에 3분의 R-1의 n제곱에 뭘 구하라? 수렴 발산을 구하라. 수렴 발산을 구하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몇 %야? 50%지. 어디서 한다보단 개이득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게 더 가혹한 거 알아? 50%도 틀리면 정말 기분 안 좋은 거? 차라리 20%에서 틀리는 게 낫지. 자, R의 2n제곱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얘를 n제곱꼴로 나타내면 R의 제곱에 뭐다? n제곱이에요. 즉 R의 2n제곱이 수렴한다는 것은 얘가 수렴한다는 거니까 이 R제곱이 어때야 되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돼요. 반드시 여기는 등호 붙이기. 자, 근데 R제곱은 당연히 뭐보다 큰지 알아. 뭐보다 크냐? R제곱은 당연히 뭐보다 커? 0보다 커. 그 얘 대신에 뭘 가지고 놀 거냐? 얘를 볼 거예요. R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 부등식 푸는 방법 어떻게 풀어요? 3개짜리. 얘 한 번, 얘 한 번. 근데 얘 한 번은 기본적으로 그냥 자명하지. R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맞고. 그럼 우리 뭐만 보면 돼? 뒤에 R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R이 뭐보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얘의 수렴을 볼 건데 얘의 수렴 발산을 볼 건데 그러면 얘가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구한 게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 R 마이너스 1은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이제 몇으로 나눠?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얘가 몇과 몇 사이에 있어? 마이너스 3분의 2와 0 사이에 있네. 그럼 이제 수렴해야 안 해요? 하죠. 왜냐면 여기 안에 저 범위가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죠? 그럼 여기 범위 안에만 있으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수렴하고 발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다.